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막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학생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그 유명한 책이죠.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우리 지갑 속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정말 이거 완전 우리 모두의 질문 아닌가요? 그쵸?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왜 내 통장은 텅장일까? 돈은 대체 다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자,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바로 우리의 소득과 지출, 이 두 사이의 비밀을 파헤쳐줄 열쇠, 소비함수라는 겁니다. 자, 소비함수! 딱 함수라는 단어 듣자마자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있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소비함수라는 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나의 씀씀이 규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얼마 벌 때 평소에 얼마나 쓰는지 그 패턴을 공식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랄까, 나만의 소비 설명서? 그런 셈이죠. 물론이죠. 우리가 가진 재산이 얼마냐, 아니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나빠질 것 같냐, 이런 기대 심리, 또 물가 같은 것들도 당연히 우리 씀씀이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딱 하나만 꼽아봐라, 제일 중요한 거 하면 진짜 주저없이 딱 이걸 꼽습니다. 바로 처분 가능 소득. 이게 뭐냐고요? 세금 같은 거 다 떼고 진짜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돈. 바로 그 돈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나만의 씀씀이 규칙 있잖아요? 이걸 눈에 딱 보이게 그림으로 그린 게 있어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건데 바로 소비 곡선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설계도예요. 가로축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즉 처분 가능 소득이고요. 세로축은 소비예요. 저게 CC0이라고 쓰인 선 어때요?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씀씀이도 늘어난다. 바로 그 뜻이죠. 자, 그럼 우리 맨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교수님, 월급이 올랐어요. 이 상황, 이 그래프에서는 대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자, 보세요. 월급이 올라서 내 처분 가능 소득이 첫 번째 소득 수준에서 두 번째 소득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우리의 소비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씀씀이 규칙, 즉 이 소비 곡선 위에서 점 A에서 점 B로 그냥 스르륵 선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새로운 길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 있는 길 위에서 그냥 위치만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 월급이 오르는 건 저 정해진 선 위에서 그냥 위치만 바뀌는 거군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예측 가능한 소득 말고 전혀 다른 이유로 내 지갑 사정이 확 달라진다면? 그때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죠. 내 월급은 지난달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까맣게 잊고 있던 주식이 완전 대박이 난 거예요. 자산이 막 2배로 불어났어요. 와, 생각만 해도 신나죠? 자, 이럴 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아까처럼 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 길 자체가 위로 점프를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월급은 똑같아도 갑자기 자산이 늘었으니까 내가 뭔가 훨씬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 수준에서 씀씀이가 그냥 전반적으로 다 커지는 거예요. 즉, 나의 씀씀이 규칙 자체가 더 후해진 거죠. 그래서 소비 곡선이 CC0에서 저 위, CC2로 껑충 뛰어 오르는 겁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도 기분이 좋아서 돈을 더 쓰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기분 탓도 있고 실제로 쓸 돈이 더 생겼다고 느끼는 거죠. 자, 그럼 반대 상황도 한번 볼까요? 물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그냥 뚝 떨어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마트만 가면 한숨이 나오죠.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경우에는 소비 곡선 자체가 저 아래 CC1으로 쑥 내려가 버립니다. 씀씀이 규칙이 아주 깐깐해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움직임을 봤어요. 하나는 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 또 하나는 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오늘 수업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딱 정리해 볼까요? 자, 보세요.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곡선 위의 이동. 이건 원인이 딱 하나예요. 바로 처분 가능 소득의 변화.
뭐 월급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처럼요. 이건 기존의 내 소비 습관 안에서 쓰는 돈의 액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 곡선 자체의 이동. 이건 원인이 뭐죠? 주식 대박이나 물가 폭등처럼 소득 말고 다른 외부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비 패턴, 즉 씀씀이 규칙 그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운 우리들의 소비 습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소비 함수. 이건 뭐라고요? 우리의 씀씀이 규칙이다. 둘째, 이 규칙을 눈에 보이게 그린 게 바로 소비 곡선. 그쵸? 셋째, 제일 중요한 거. 월급처럼 소득이 변하면 이미 정해진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넷째, 주식 대박이나 물가 폭등처럼 소득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충격이 오면 곡선 자체가 위나 아래로 이사를 가버린다.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수업은 완전 정복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만약에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쫙 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과연 월급처럼 규칙적인 소득의 변화일까요? 아니면 주식 대박처럼 갑자기 생긴 자산의 변화, 즉 외부 충격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비 곡선은 과연 선 위를 따라서 얌전히 움직일까요? 아니면 선 자체가 위로 껑충 점프를 할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머리에 확 와닿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